굴착기 실전 모의고사 제2회차 첫 번째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 1번에서 30번까지 30문항을 풀어보셨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남은 31번에서 60번까지 30문항 문제풀이가 이어집니다. 1번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연소 실내에 연료를 안개처럼 미세하게 분사해주는 부품은 1번 분사 노즐, 인젝션 노즐, 2번 연료 공급 펌프, 3번 프라이밍 펌프, 4번 연료 필터.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분사 노즐은 분사 펌프에서 보낸 고압의 연료를 연소실 내부에 매우 미세한 안개 모양, 즉 무화 상태로 뿌려주어 공기와 잘 섞이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엔진 냉각수에 부동액을 섞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1번 냉각수의 순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2번 겨울철 냉각수의 동결로 인한 실린더, 블록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3번 엔진 내부의 오일 오염을 막기 위해, 4번 워터펌프의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부동액은 물의 어는 점을 낮추어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도 냉각수가 얼어붙지 않게 합니다.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 엔진 블록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액 혼합이 필수적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주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솔린 연료가 혼입되었을 때, 2번 피스톤 링이 마모되거나 실린더 벽이 긁혔을 때, 3번 냉각수 온도가 너무 높을 때, 4번 오일 펌프의 성능이 너무 좋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실린더 내부의 기미를 유지하는 피스톤 링이 마모되거나 실린더 벽에 상처가 나면 압축 행정 시 공기가 틈새로 새어나가 압축 압력과 온도가 떨어집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엔진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즉 끈적임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1번 오일의 기밀작용이 완전히 상실된다, 2번 초기 시동 시 엔진 내부 마찰 저항이 커져 시동이 무거워진다, 3번 오일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4번 오일 펌프의 마모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오일이 너무 끈적거리면 기계 부품이 움직일 때 걸리는 저항, 즉 유동 저항이 커집니다. 특히 겨울철 초기 시동 시 엔진이 부드럽게 돌지 못해 시동이 잘 안 걸릴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으며 피스톤이 상사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연료가 분사되어 폭발하는 행정은 1번 흡입 행정, 2번 압축 행정, 3번 동력 또는 폭발 행정, 4번 배기 행정.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 밀폐 상태에서 압축된 고압의 공기에 연료를 분사해 불이 붙고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내며 힘을 얻는 단계는 동력 또는 폭발 행정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의 가속 페달, 즉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속도가 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 조절되기 때문인가? 1번 흡입되는 공기의 양, 2번 분사되는 연료의 양, 3번 예열 플러그의 온도, 4번 배기가스의 배출 속도.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디젤 기관은 공기 조절 밸브, 즉 스로틀 밸브가 없어 항상 최대한의 공기를 흡입합니다. 속도나 힘을 조절하는 것은 오직 분사 펌프가 조절하는 연료 분사량의 많고 적음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기관 유압 경고등이 운전 중 켜졌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번 즉시 장비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엔진을 끈 후 오일 양을 점검한다, 2번 오일 조절 밸브를 손으로 꽉 조인다, 3번 엑셀 페달을 깊게 밟아 유압을 강제로 올린다, 4번 정기검사 날짜까지 그대로 운행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유압 경고등은 엔진 내부 윤활 오일이 없거나 압력이 떨어졌을 때 켜집니다.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면 엔진이 순식간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시동을 끄고 점검해야 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수온 조절기, 즉 서모스탯이 열린 채로 고장났을 때 엔진에 나타나는 현상은 1번 엔진이 급격히 과열된다, 2번 냉각수가 전혀 순환하지 않는다, 3번 엔진이 적정 워밍업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관행된다, 4번 라디에이터 캡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수온 조절기가 열린 상태로 굳어버리면 냉각수가 엔진 초기 시동 때부터 라디에이터로 계속 흘러가 식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정상 작동 온도 약 섭씨 80도에서 90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관행 현상이 발생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의 배기가스 색상이 검은색, 즉 흑색을 띠며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원인은 1번 연료에 수분이 많이 섞여 있을 때, 2번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와 같이 탈 때, 3번 에어클리너, 즉 공기청정기가 막혀 공기 유입량이 부족할 때, 4번 연료 분사 압력이 너무 높을 때.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흑색 매연은 공기는 부족한데 연료가 너무 많아 완전히 타지 못하고 그을음, 즉 탄소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산소 공급이 줄어 흑색 매연이 나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 연소실 방식 중 열효율이 가장 높고 구조가 간단하며 시동성이 좋아 주로 대형 건설기계 엔진에 널리 쓰이는 방식은 1번 직접 분사식, 2번 예연소실식, 3번 와류실식, 4번 공기실식.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직접 분사식은 피스톤 헤드에 파인 연소실의 연료를 직접 뿜어주는 방식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열 손실이 적어 연비, 즉 열효율이 가장 우수하며 시동성이 좋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의 커먼 레일, CRDI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초고압의 연료를 공통 파이프, 즉 커먼 레일에 미리 저장해 둔다. 2번 컴퓨터, 즉 ECU가 정밀하게 분사 시기와 분사량을 전자제어한다. 3번 기계식 분사 방식에 비해 매연이 많고 소음이 엄청나게 크다. 4번 다단 분사가 가능하여 연소 효율이 높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커먼 레일 전자제어 디젤 엔진은 정밀한 압력 제어와 쪼개어 쏘는 다단 분사 덕분에 과거 기계식 엔진보다 소음과 진동이 줄고 매연 배출도 적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라디에이터 내부 냉각수의 기름, 즉 엔진 오일이 섞여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어느 부품의 손상을 의심해야 하는가? 1번 실린더 헤드 가스켓 파손 또는 실린더 균열, 2번 연료 필터 컵 균열, 3번 에어클리너 막힘, 4번 배기 매니폴드 노후.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엔진 블록과 헤드 사이를 밀봉하는 헤드 가스켓이 터지면 오일 통로와 냉각수 통로가 서로 통해버립니다. 보통 오일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오일이 냉각수 쪽으로 넘어가 섞이게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건식 에어클리너, 즉 공기청정기 엘리먼트를 청소할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1번 물에 푹 담가 솔로 깨끗이 문질러 빤다. 2번 압축 공기, 즉 에어건을 이용하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먼지를 풀어낸다. 3번 휘발유나 경유를 부어 때를 빼낸다. 4번 망치로 겉면을 세게 때려 먼지를 턴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여과지 필터는 먼지가 바깥면에 쌓입니다. 청소할 때는 압축 공기를 필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불어내야 먼지가 결을 따라 떨어져 나갑니다. 물이나 기름은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엔진 크랭크축 정면 부위에 부착되어 동력 폭발 시 발생하는 축의 회전 진동, 즉 틀어짐 진동을 흡수하여 축 파손을 막아주는 장치는 1번 플라이 휠, 2번 댐퍼 풀리, 토셔널 댐퍼 풀리, 3번 커넥팅 로드, 4번 캠축 기어.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플라이 휠은 회전 에너지를 저장해 맥동을 막는 장치입니다. 크랭크 축의 비틀림 진동 자체를 완충하여 축이 부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부품은 앞쪽에 달린 댐퍼 풀리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연료 필터 하단에 있는 수분 침전 컵의 물은 언제 빼주는 것이 가장 1번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때만, 2번 매일 작업 시작 전 1일 점검 시, 3번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만 함께, 4번 배기가스에서 검은 연기가 날 때만.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디젤 장비는 연료 탱크와 필터에 밤새 기온차로 결로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 1일 점검을 통해 필터 하단의 수분을 드레인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압 에너지의 공급원 역할을 하며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 즉 유량으로 바꾸어주는 장치는 1번 유압 펌프, 2번 유압 실린더, 3번 유압 모터, 4번 방향 제어 밸브.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엔진의 힘을 받아 회전하면서 탱크에 오일을 빨아올려 고압의 유량으로 밀어내주는 유압 시스템의 심장 역할은 유압 펌프가 담당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유압유의 점도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도 지수가 높을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다. 2번 점도 지수가 높을수록 추운 겨울에 오일이 쉽게 굳어버린다. 3번 점도 지수가 낮을수록 좋은 오일이다. 4번 점도 지수는 압력에 의해서만 변하는 고유 수치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점도 지수는 온도가 변할 때 오일의 끈적임이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주위 온도 변화에도 오일 점도가 일정하게 잘 유지되는 우수한 오일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유압 모터 중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나 고압에서 누설이 많아 주로 중저압용 회로나 소형 장비의 기초 구동에 쓰이는 모터는? 1번 기어 모터, 2번 피스톤 또는 플런저 모터, 3번 베인 모터, 4번 액셜 모터.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어식은 구조가 단순하고 튼튼해 저렴하지만 틈새 제어가 완벽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면 굴착기의 메인 주행이나 선회에 쓰이는 고압용은 대부분 피스톤 방식을 씁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유압회로에서 기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차단하는 일방통행 밸브는? 1번 체크 밸브, 2번 릴리프 밸브, 3번 감압 밸브, 4번 스로틀 밸브.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체크 밸브는 내부에 구슬이나 포핏과 스프링이 들어있어 밀어줄 때는 열리고 역류하려고 하면 밸브 시트를 막아 흐름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방향 제어 밸브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유압회로 내의 압력이 갑자기 쿵하고 순간적으로 치솟는 고압, 즉 충격 압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서지 압력, 2번 배압, 3번 대기압, 4번 포화 압력.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레버를 갑자기 놓거나 밸브가 급격히 닫힐 때 흐르던 오일의 관성에 의해 관로 내부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높은 피크 충격 압력을 서지 압력이라고 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주회로의 압력보다 특정 보조 회로의 압력만 더 낮게 떨어뜨려 감압된 압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압력 제어 밸브는? 1번 감압 밸브, 리듀싱 밸브, 2번 시퀀스 밸브, 3번 얼로딩 밸브, 4번 카운터 밸런스 밸브.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감압 밸브, 즉 리듀싱 밸브는 전체 유압 압력 중 일부분만 낮춰서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밸브입니다. 출구 측 압력을 제어하는 대표적인 압력 밸브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유압장치 작동 중 유압유의 온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 너무 뜨거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유압유의 점도가 떨어져 물처럼 묽어진다. 2번 각 밸브와 부품의 틈새로 내부 누설이 많아진다. 3번 고무 재질의 오일 실이나 패킹이 열화되어 딱딱해지거나 파손된다. 4번 유압유의 유동 저항이 커져서 실린더 작동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진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오일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떨어져 묽어지므로 유동 저항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다만 기름이 내부 틈새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안 차서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유압 호스를 연결하는 파이프 배관 연결부, 커플링, 피팅 등에서 기름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된 금속면 사이에 끼워 넣는 고정용 밀봉재는? 1번 가스켓 또는 오링, 2번 오일실, 3번 글랜드 패킹, 4번 그리스 피팅.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파이프 접합부나 커버처럼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평면 사이에 들어가는 밀봉재는 가스켓이나 오링입니다. 축처럼 회전하는 곳에 쓰이는 것은 오일실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유압 탱크의 흡입관 입구에 설치되어 펌프로 유입되는 오일 속에 비교적 큰 덩어리 이물질을 거르는 역과 장치는? 1번 라인 필터, 2번 석션 스트레이너, 3번 메인 브리더, 4번 자석 플러그.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펌프가 탱크 오일을 빨아올리는 관, 즉 석션 라인 맨 끝에 달린 거친 망 형태의 여과기를 석션 스트레이너라고 부릅니다.
펌프에 큰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1차로 막아줍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유압 시스템에서 유량 제어 밸브를 이용해 실린더로 들어가는 기름의 양을 입구에서 제어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회로 방식은 1번 미터 인 회로, 2번 미터 아웃 회로, 3번 블리드 오프 회로, 4번 오픈 센터 회로.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실린더 내부로 공급되는 통로, 즉 인쪽에 유량 밸브를 달아 들어오는 유량을 제어하는 방식을 미터 인이라 하고, 나오는 통로에 달아나가는 오일을 조절하는 방식을 미터 아웃이라 합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유압 실린더가 양 끝단, 즉 스트로크 종점에 도달했을 때 피스톤이 실린더 커버를 세게 때리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에 설치하는 완충 장치는 1번 쿠션 기구, 2번 스트레칭 장치, 3번 블리더 포트, 4번 타이로드.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실린더 피스톤이 맨 끝까지 가서 가속도 때문에 커버를 세게 치면 기계가 손상됩니다. 끝부분에 오일 통로를 좁히는 핀을 두어 마지막 순간에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를 쿠션 장치라고 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오일 탱크 윗부분에 설치되어 탱크 내부의 오일 양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내부 압력과 대기압의 차이를 없애주고 공기가 숨을 쉴 수 있게 돕는 부품은 1번 에어브리더 공기 여과기, 2번 배풀 플레이트, 3번 사이트 글라스, 4번 유면계.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실린더 작동에 따라 탱크 내부 압력이 변합니다. 에어브리더는 이 압력차를 없애기 위해 깨끗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필터가 달린 숨구멍 역할을 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유압 모터의 실제 출력, 즉 토크와 회전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1번 토크는 공급 압력에, 회전수는 유입 유량에 비례한다. 2번 토크는 유량에, 회전수는 압력에 비례한다. 3번 토크와 회전수 모두 오직 오일의 점도에만 비례한다. 4번 토크와 회전수는 상호 제어 장치와 무관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유압의 기본 원칙입니다. 장비의 힘, 즉 토크나 추력은 유압의 압력이 결정하고 장비의 움직임 속도나 회전수는 공급되는 기름의 양인 유량이 결정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유압류의 기포, 즉 공기방울이 섞여 들어가 펌프나 실린더 작동 시 끊기는 소음과 진동이 나고 제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압 배관의 연결부 볼트를 꽉 조여 기미를 유지한다. 2번 오일 탱크의 유량을 항상 규정치 격판 위로 유지한다. 3번 흡입관로의 직경을 아주 좁게 만들어 오일의 흡입 속도를 최고로 높인다. 4번 탱크 내부 배풀 플레이트를 정비하여 기포 분리를 돕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흡입관로를 너무 좁게 하거나 흡입 저항이 커지면 통로 내부가 진공 상태에 가까워져 오일 속 공기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캐비테이션 기포가 발생합니다. 흡입관은 넉넉해야 합니다. 30번 문제입니다. 2개 이상의 실린더를 사용할 때 하나의 실린더가 작동을 완료한 후 일정한 압력이 차오르면 그 압력 신호를 받아 다음 실린더를 순차적으로 작동시키는 압력 제어 밸브는 1번 시퀀스 밸브, 2번 얼로딩 밸브, 3번 감압 밸브, 4번 릴리프 밸브.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시퀀스는 순서 또는 연속을 뜻합니다. 1번 실린더가 작업을 끝내고 압력이 차면 그 압력으로 밸브가 열려 2번 실린더로 기름을 보내주는 순차 작동 밸브입니다. 2회차 상편 1번에서 30번까지 열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2회차 31번부터 60번으로 구성된 하편에서 뵙겠습니다.